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예능에서 사자를 명예훼손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 변호사님, 저희 촬영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저희 오피스가 바뀐 거죠. 어떻게 된 일이죠? 지난주에 사옥을 저희가 드디어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아, 지난주에 하신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 자리가 훨씬 좋아지신 것 같아요. 자리도 훨씬 좋고 크기도 더 커졌고 방도 더 많아졌고 무엇보다 다른 층에 운동시설도 있고 샐러드 가게도 있고 이래서 좀 회사 전체적인 분위기를 리프레시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분위기로 만들 수 있어서 이 사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더 잘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 채널 덕분이죠. 오늘 제가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여쭤보기 전에 궁금한 게 변호사님도 혹시 점이라는 걸 보시나요? 저는 진짜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매년 초에 봤고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서 친구를 기다린다 근데 시간이 30분 1시간 뜬다 이러면 타로 카페나 사주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서 상담받고. 변호사님 점 보러 가면 뭐 물어보세요? 지금은 안 물어보는데 예전에는 연애운 많이 물어봤고 재혼할 수 있는지 물어봤고 내가 인생에 결혼 몇 번 하는지 여러 번 물어봤고 그리고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이전에는 없었던 주변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PD님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그럼 이 사람들이랑 나의 인간적인 궁합, 왜냐면은 사기꾼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지만 내 기준에서 판단이 안 설 때는 그냥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지금 TV 예능 중에 혹시 운명 전쟁이라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사구. 그거 봤어요. 맞아요. 요즘 되게 신선한 주제여가지고 좀 이제 슬슬 또 인기몰이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거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 운명 전쟁에 순직하신 소방관님의 사인을 추리하는 그런 미션을 하나 했었어요. 그게 방송이 되고 유가족분들과 방송사와의 좀 문제가 생긴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네,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이건 문제가 조금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에서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을 명예훼손하는 거랑 똑같이 처벌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예능에서 사자를 명예훼손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직하신 분도 명예훼손을 할 경우 처벌을 또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wen만한 명예훼손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그 유가족의 명예적인 인격권을 침해할 때 처벌이 되는 거예요.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거군요. 그럼 저 궁금했던 게 지금 방송에서 순직하신 소방관분의 주제로 프로그램을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는 법적인 문제가 따로 없나요? 왜냐면 일반인인데 공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PD님이 말실수를 하신 게 일반인이 뭐고 공인이 뭐예요? 제 기준에서는 연예인과 근데 일반인 분들은 좀 유명하지 않은 그냥 진짜 평범한 분들. 내가 언론에 노출되거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거에 내가 자의적으로 한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타의적으로 한 사람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법에서 일반인과 공인을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을 소재로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다큐 같은 경우도 연예인 아닌 사람에 대한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소재로 뭔가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이나 사자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어떠한 문제점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그 당사자나 아니면 유가족의 동의를 받았는지가 가장 크게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유가족의 동의를 받았다면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돌아가신 분은 거기에 대해서 내 명예가 훼손됐다고 문제를 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거나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돌아가신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나 아니면 형제자매 같은 유가족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괜찮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순직하신 소방관 분을 예능의 하나의 미션으로 이걸 소개를 한 거잖아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이 이번 예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법에서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어요. 사자는 뭔지 아시죠? 돌아가신 분. 그쵸. 사자가 있는데 사자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범죄는 특이한 건 친고죄예요. 친고죄가 뭔지 아시나요? 저 모르겠어요.
친고죄는 뭐냐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범죄는 몇 개 없거든요. 내가 길 가다가 누굴 때렸어. 이 사람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제3자가 신고하면 여기서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범죄가 그런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만약에 살인, 죽이면 이 사람 신고 못하니까 만약에 이게 친고죄라 그러면 그냥 죽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친고죄는 몇 개 없는데 그 몇 개 안 되는 친고죄 중에 하나예요. 친고죄에서 그럼 누가 고소를 할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 직계, 본비속, 그리고 형제자매인데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뭉뚱그려 유가족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돌아가신 사람을 콘텐츠로 뭔가를 만든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조금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 사람의 동의. 그쵸. 동의. 그렇죠. 유가족이 동의했다는 건 뭐냐면 나 이걸로 문제 안 삼겠다는 소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동의가 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게 성립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동의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원칙은 성립 안 하는 겁니다, 이 범죄가. 근데 이번엔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동의가 과연 유효한 동의냐? 그런 것도 있군요. 맞아요. PD님 동의해주세요. 허락해주세요. 네. 그냥 내라고 할 거예요? 변호사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죠. 그럼 이제 옷 벗으시면 됩니다. 네. 이게 뭐냐면 동의라는 게 유효하려면 뭐에 대한 동의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걸 동의했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는지를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 동의를 받기 전에 설명 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그 동의는 무효한 동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동의를 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망하신 분에 대한 소재를 이런 목적으로 쓸 거고요.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있을 거를 충분히 설명했다 그러면 동의가 당연히 유효하겠죠. 네. 그럼 향후에 이 유가족이 후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동의를 받고 만든 콘텐츠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냐? 고지, 의무, 위반의 정도까지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이 동의 자체가 우리나라 민법 제110조에서 말하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가 돼서 이거는 취소가 돼요.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되는 거고, 그러면 애초에 동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 콘텐츠는 처음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사자를 소재로 한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 동의를 받잖아요. 방송 프로그램에 순직한 소방관님을 미션으로 쓸 겁니다 라는 동의를 받았는데 방송에 나왔을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온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유가족분들이 몰랐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유효한 건지. 저도 항상 PD님이 편집하시는 걸 보고 놀라는데 나의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편집할 수 있을까? 근데 항상 모든 동의서에는 그런 게 써 있어요. 구체적인 편집이나 제작의 방향은 제작진의 재량에 따를 수 있다. 유가족 입장에서도 모든 내용을 다 알고 보면은 그건 스포겠죠. 구체적인 편집 방향, 구성 방향 이런 거는 굳이 안 알려줘도 돼요. 근데 전체적인 방송의 목적이라든지 지향점이라든지 전체적인 컨셉, 특히 여기서 지금 문제되는 건 장르예요. 내가 이거를 다큐멘터리에 동의를 하는 건지, 뉴스에 동의를 하는 건지, 예능에 동의를 하는 건지, 드라마에 동의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전혀 다른 효과들이 나오거든요, 사자에 관해서. 분명히 그런 문구는 합의서에 썼을 겁니다. 구체적인 제작이나 편집 방향은 제작진의 재량에 따른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장르나 아니면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히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유가족 입장에서는 나 이거 그냥 돌아가신 우리 누구누구에 대한 추모하는 다큐인 줄 알았는데 예능의 희화화가 되네? 이거는 문제 삼을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유가족이 방송사 쪽을 소송을 한다거나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방송사 쪽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걸까요? 가장 문제되는 건 아무래도 이 사자명예훼손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순직하신 거잖아요. 굉장히 숭고한 희생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추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자살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 성격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추측하는 과정이 이분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방향으로 편집됐다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판례에서도요, 죽은 사람의 사인을 추측하는 과정에서 자살이 아닌 사람을 자살로 추측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사망 원인을 개인 탓으로 심각하게 돌리면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망에 따른 거니까 혹시 사기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해요. 근데 사기는 뭐예요? 사기당했다 그러면 보통 뭘 잃어요? 돈을 잃지. 그래서 재산을 영득해야 돼요. 거꾸로 보면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해야 돼요.
근데 단순히 여기다 동의하는 건 처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고요. 사자명예훼손이 성립될 거고 요결로 인한 유가족의 정신적 피해 그리고 사자가 갖고 있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 손해배상액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보통 요거는 구체적인 피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피해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저희가 보통?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네. 카메라 감독 알아요? 모르겠어. 이혼을 해보면 바로 아는데. 위자료. 네, 위자료. 위자료. 위자료는 보통 우리가 정신적 피해를 받아서 치료받은 내역 같은 게 가장 입증하기 쉬운 위자료고요. 그 외적으로 그거 말고도 내가 힘들잖아요. 사람들이랑 대인관계도 힘들어지고 계속 울고 우울한 증상도 생기고 이걸 포괄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이 없고 법관의 재량이 그만큼 많이 작용해요. 아무래도 돌아가신 분, 숭고한 희생을 하신 분에 대해서 희화를 한 게 굉장히 극렬하게 드러난다 그러면 위자료는 그만큼 많이 인정되겠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동의가 무효가 되고 사자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하게 됐다고 하면 방송 프로그램은 이미 나갔잖아요. 그거에 대한 제재는 따로 할 수가 없나요? 만약에 이 범죄 혐의가 인정됐어요. 그러면 범죄가 인정이 됐다 그러면 가장 큰 게 추가적인 범죄를 막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이 이 플랫폼에 대해서 이거를 상영 금지하도록 가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요. 거꾸로 피해자인 유가족들이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이 청구 대상은 다양하거든요. 제작사가 될 수도 있고요.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PD나 작가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걸 하면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방영 금지 가처분을 내려달라. 그러면 이거는 디즈니에서도 내려가는 거죠. 이런 거는 사실 PD님들이나 할 때 좀 더 유효한 동의를 받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고 네. 방송 프로그램 만들 때 고인의 좀 명예도 잘 지키면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애초에 취지도 고인을 희화화하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가족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편집 과정에서 혹시 유가족이나 그 사람을 포함한 비슷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 나쁠 여지는 없는지를 충분히 고민하신 다음에 방송에 내보내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주제는 사자 명예훼손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돌아가신 분을 조롱하는 거는 그것도 사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유가족들이 신고만 할 수 있으면. 그렇죠. 당연히 처벌될 수 있고요. 실제로 유명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분들은 커뮤니티에서 심심치 않게 사자 명예훼손이 되고 있는데 유가족이 사실 굳이 얽히고 싶지 않아서 봐주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가 사자 명예훼손이고 어디까지가 단순히 의견의 표현이냐라는 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은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이 자리에서. 굉장히 다양한 판례가 있고 학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신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썼을 때 너는 기분이 좋겠니? 한번 웃고 넘길 수 있는 거겠니? 아니면 두고두고 상처를 받겠니? 그 기준으로 역지사지로 생각하시면 내가 기분 나쁠 것 같으면 그냥 안 하시면 되죠. 그럼 이런 범죄에 연루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한번 모든 콘텐츠를 대하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얘기 듣다가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도 유가족 입장으로 고민을 해보면 사실 그분들이 직접 소송을 하거나 이런 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변호사님이나 법무법인의 힘을 좀 빌려서 대처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 명예훼손은 어떤 범죄라 그랬죠? 친고죄. 유가족이 앞장서서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이걸 범죄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계속 양수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정말 더러워서 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분이 나빠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하고 싶고 추가 피해를 막고 싶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서 여기에 대해서 형사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어디로 문의를 하라고 하시죠? 법무법인 심 홈페이지에서 연락하셔도 되고요. 인스타 따시미 채널이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문의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